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프로그램 방송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상 기온, 이상 기후 변화 관련된 그런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전 지구적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이러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인 그런 기후 변화 협상 그런 회의 체그 변화 과정과 거기에서 도출된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라든가 또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 변화 협상에 대해서는 1992년 브라질 라우데 자 레이루에서 맺은 유엔 기후 변화 협약부터 2022년도 이집트 샤롬 엘 세이크에서 열린 제27차 당사자국 총회까지 협상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2년도 브라질 라우데 자네이루에서 유엔 기후 변화 협상 측에서는 그러한 1990년대 초반 20% 가량의 그런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되었는데요. 이러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 브라질 라우데자레이루에서 지구 정상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이런 공식적으로 유엔 환경 개발 회의라는 이름의 이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지구 환경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이런 지속 가능한 개발이 나온 것도 이때입니다. 이때 이 회의에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채택이 됐는데요. 이 협약 2조에서 인간이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자고 각국 정상이 서명했습니다. 아, 그 이후에 1995년 교토에서 또한 이런 결의가 맺어졌는데요. 어, 3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최초로 당사국 간에 이런 구속력 있는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즉 교토 오정서라는 건데요. 이때 교토 오정서는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2008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협약국이 지켜야 하는 건 아니었고요. 이런 부속서 1에 속한 국가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부속서 1에 속한 국가는 대개 선진국이었죠. 산업혁명 이후에 그런 온실가스 배출에 지구를 이 지경으로 만든 나라들이 이런 선진국들이었던 것이었는데요. 이런 폴란드 같은 동유럽 같은 국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향후 탄소 배출권을 팔목적으로 이제 가입을 했었는데요. 이런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들의 지구를 위한 그런 한마디로 도원결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토 의정서도 실패를 하게 되었는데요. 2005년 교토 의정서가 발효되기도 전인 2005년도에 미국은 교토 의정서를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캐나다가 또 2012년에는 일본과 러시아가 탈퇴하게 됐습니다. 이런 주요 선진국이 탈퇴하다 보니까 이런 교토 의정서는 무의미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러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기에 바빴는데요. 이런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발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싶지 않은 것도 또 있었습니다. 이런 세계에는 이런 실효성 있는 기후 협정의 부활을 꿈꾸게 됐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엇갈리는 이해 관계는
이런 그 지구를 위한 협력적 그 선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그 분위기 이후에 다시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라는 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는데요. 2009년도 이런 그 기후 대응에 친화적인 그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면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개도국들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발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른바 그 포스트 교토 체제의 출발점은 2009년도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2009년 이런 그 코펜하겐에 모인 그 오만의 그 열망들이 있었는데요. 덴마크 코펜하겐에 5만 명이 운집을 했었고요. 그때 어느 때보다도 환경 단체와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 15차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 영국, 러시아 등 28개국 정상이 코펜하겐 합의문 초안을 도출했는데, 그렇지만 이 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그 중기한 개발도상국들이 반발하면서 총회는 또 파국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코펜하겐 합의는 그 유엔 공식 문서로 채택되지 못하고 참고 문서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2015년 파리에서 그런 그 당사국 총회가 열렸는데요. 이 당사국 총회에서 신기후 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됐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인류가 멸종 위기에 놓이지 않으려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묶어둬야 한다는 목표로 1.5도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로 전하기 위한 노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선진국과 이런 개발도상국들은 타협을 했는데요. 회원국 모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5년 단위로 제출하기로 약속을 했죠. 2023년부터는 5년마다 이행 점검을 시행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었습니다. 파리 협정의 그 한계도 있는데요. 스스로 숙제를 내서 유엔에서 검사받는 것이죠. 이 숙제를 안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명시적 조항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 구속력이 없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러 쉬운 숙제를 내는 나라도 있고요. 숙제를 안 하고 버틸 생각을 하는 나라들이 나올 조짐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파리 협약의 지구적 목표에 부합하는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라고 각국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그 적극적인 그런 온실가스 감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그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이런 개발도상국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도 그 이집트 사롬 엘세이크에서 개박된 제27차 당사국 총회의 그 핵심 주제는 이런 그 손실과 보상입니다. 이런 그 기후 변화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개발도상국들의 손실을 선진국들이 얼마나 많이 보상해 주느냐를 두고 여전히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은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해야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끝난다고 볼 수 있겠어. 그래서 모두가 협력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런 기후 변화 이런 당사국 총회에서 나왔던 약속들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나왔죠. 그래서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라는 것들이 나와서 이런
이런 그 배경은 탄소 중립 기본법에 따라 국가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그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18년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 대비 40%만큼 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가 생겨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온실가스 목표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관리업체를 일단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 관리업체에서 명세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 이런 그 명세서 제출 근거에 따라서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목표 이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단계는 국가 감축 목표가 있게 되는 거죠.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국가의 차원에서의 1단계 목표가 있고 2단계는 이런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에서 부분별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산업계라든가 또 교육기관, 공기업 이런 그 부분별 그리고 그 3단계에 있어서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의 이런 그 관장 기관에서 업종별 관리업체 배출 허용량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4단계는 이런 그 관장 기관과 관리업체가 관리업체별 배출 허용량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5단계에 있어서는 이런 관장 기관과 관리업체가 목표 설정 재협의를 하게 됩니다. 6단계는 이런 관장 기관과 관리업체가 에서 관리업체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이런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 변화 협약에 따라서 교토 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가 도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따라서 국가별로 경제 규모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고 허용량보다 적게 배출될 경우에는 남은 배출권을 팔아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한 제도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국가별 이런 그 목표가 있고요. 국가별 그 목표 내에서 국가 내 온실가스 목표 관리 기관들이 산업체, 대학이라든가 공기업, 정부기관 등에 대해서 이런 그 목표를 세워서 그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로 했던 그런 그 온실가스를 탄소 배출이 적으면 이를 팔 수 있어서 수익을 할 수 있고 모자라면 사서 써야 되는 그런 그 목표를 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런 그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015년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씨 아래로 억제한다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채택한 이후 전 세계가 공통으로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이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덥게 만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가 바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제 사회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2005년 교토 의정서를 체결했고요.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먼저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은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 파는 제도입니다. 탄소 배출권은 기본적으로 각 기업체에게 그 할당이 되고 있는데요. 각 기업들은 할당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 탄소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업체의 그 탄소 배출권을 사와야만 되는 거죠. 반대로 적극적인 투자로 탄소 배출을 줄인 기업은 남은 탄소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탄소 저감에 투자를 하지 않은 기업들은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막대한 돈을 주고 탄소 배출권을 사오거나 탄소 저감을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 그 기업의 탄소 저감 노력을 강제해서 총 배출되는 이런 그 탄소를 줄이는 것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을 도입한 이후에 한국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그 할당 기준은 연평균 12.5만 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또는 2.5만 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2015년 그 당시에는 처음 시도할 당시에는 526개 기업이 탄소 배출권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684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은 모두 탄소 배출권 할당 대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국내 탄소 배출권 제도는 3차 계획 기간으로 29억 200만 톤의 그 탄소 배출권이 684개 기업들에게 할당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 내에서 탄소를 배출해야 하고요. 모자라거나 또는 남는 탄소 배출권은 거래소에서 매매하고 그 해당 그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은 포스코입니다. 대학 중에서는 뭐 서울대가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그 대학 기관이죠. 포스코는 매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1.5%를 가량을 그 배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 뒤이어서 현대자동차라든가 SK 또 LG 순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데요. 이들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감축 실적은 그리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탄소 배출권 가격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가? 탄소 배출권 가격은 전 세계 거래소별로 다르겠죠. 당연히 그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니까 탄소 배출 그 할당량도 다르고 또 참여 기업들도 다르기 때문에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과 미국, 한국 등의 배출권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현재 톤당 14,000원입니다. 처음 2015년도 때는 기본 가격이 1톤당 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2022년도 초에는 3만 원을 넘기도 했는데요. 국내 시장의 총 규모가 적고 거래량 또한 작아서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상기후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기후 변화 협약이 그 당사국 회의가 그 개최되고 있고요. 이런 회의체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고 조율이 되면서 이런 그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으로는 국가별 또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에 따라서 또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이런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그 세계 기후 변화 협약에 따라서 이런 온실가스 목표 관리를 두고 국가별 또 사업장별 또 영역별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수익에만 관련되지 말고 정말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 또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고 국민들도 의식을 가지고 이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